안녕하십니까. 메디컬TV 건강정보 A to Z 한하은입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17년 8월엔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 사회에 돌입을 했는데요. 갈수록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 부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정보 A to Z에서는 노인 요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 알려드리고 또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의 조용형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박웅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최근 그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노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와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 등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가족 부양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노인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 노인 복지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와 시설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균형 발전과 기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정책 건의, 회원시설에 대한 교육 훈련 사업, 자원봉사자와 종사자의 교육 지원, 기관장과 종사자에 대한 복지 증진 사업, 대외적인 학술 교육 협력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양기관과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인 요양시설, 또 요양병원, 복지시설 이렇게 다양한 명칭이 있어서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집이나 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과 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 복지시설의 종류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생활하시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수발 및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방문하여 수발과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네. 노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종류의 시설과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의 특징 하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그리고 여성분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므로 집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가정에서 모셔야만 효로 여겼으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효로 여기는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 특징 뭐가 있을까요? 네, 한국 사회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 노인의 삶의 질 하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소수의 경제활동 인구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지난 10년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시행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어 10년 차인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인 부양의 문제는 가족의 부담이었으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으로 돌봄의 사회화, 즉 국가와 사회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식의 변화가 되어 제도화된 것입니다.
이를 일부 국민들은 효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장기 요양보험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증 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아 장기요양 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장기 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장기 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인정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이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신청자가 모두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니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받은 경우에 장기요양 수급자가 됩니다. 네,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면 인정조사와 등급 판정을 받고 수급자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등급 판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장기요양 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네. 신청자의 심신 상태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 즉 다른 사람의 도움에 필요한 정도를 등급 판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요. 1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 상태이고요.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부분적 또는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 상태입니다. 5등급인 경우에는 치매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또 새롭게 신설된 등급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거죠? 네, 맞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이 새로 신설되었는데요. 신체 기능 상태는 양호하나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1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의 장기 요양 신청을 한 사람이 장기 요양 급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장기 요양 수급자가 되면 어떤 급여를 이용하게 되나요? 예,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요원이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기타 재가급여로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휠체어나 전동침대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보통 요양원이라고 하는데 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동안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는 재가나 시설급여처럼 직접 현물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가족요양비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정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 또 장기 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해서 지원을 받는 시설급여,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정해진 시설에서 장기 요양급여를 받지 못할 때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런데요, 모든 장기 요양 수급자가 이 세 종류의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닙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므로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 다릅니다. 네. 또한 동시에 두 가지 급여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인 경우에는 시설 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등급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에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만 급여를 받을 수 있으시며,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자의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서를 신청하시어 절차에 따라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노인장기기관협회 사업과 같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재가급여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재가급여는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있고요. 유치원처럼 어르신이 아침에 나가서 낮 동안 기관에서 머물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는 주간보호, 그리고 보호자의 사정으로 집에서 돌볼 여건이 되지 않을 때 단기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 급여로는 복지용구가 있는데, 복지용구는 수급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인 전동침대나 휠체어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네,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집에서 가족과 함께 케어가 힘든 분들을 위한 시설 급여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 급여는 흔히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네. 시설에서 입소하여 24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종류로는 요양시설,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네, 요양원에 입소를 하고 싶은데 막상 준비물은 뭐가 필요한지, 준비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증서와 표준 장기 요양 계획서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핵 및 피부병이 포함되어 있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무엇인지, 또 가정이나 요양원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기 요양 수급자가 되면 급여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네,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은 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증서와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와 함께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기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공단 지사에서 급여 이용 설명회를 통하여 장기요양 급여가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상담을 통하여 장기요양 급여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장기 요양 급여는 수급자가 원하는 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월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경우에는 등급별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급여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시설급여의 월한도액 경우에는 등급별로 1일당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수급자가 이용한 일수만큼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네, 그럼 요양 서비스나 요양 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비용일 것 같은데요.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먼저 재가급여인 경우에는 자신이 쓴 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고요. 시설급여인 경우에는 시설의 급여를 이용한 금액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천재지변, 소득재산 등 일정 부분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은 50% 경감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60% 범위 내에서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거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사회자분께서 서두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지난 10년간 국민 여러분께 사랑을 받은 제도로 많이 성장하였지만, 지금보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요양 서비스와 요양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장기요양 급여는 장기요양 요원이 급여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합니다. 장기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요원과 가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효보험으로서 장기요양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소개와 수급 관련해서 전문가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서요. 요양 서비스나 요양 시설 이용하실 때, 또 수급자 신청하실 때 활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디컬TV 건강정보 A to G, 다음 시간에도 노인 요양과 관련된 더욱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